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출발만 하더라도 견조하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올해 금리 인상이 3번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자 국채 금리가 4.5%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도 IPO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탑2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총이 216조 원 정도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극강의 쏠림이 오늘도 지속될지 시총 1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지 다양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지었죠.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100선까지 올라오면서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시총 1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올라오는 동안 계속해서 한 2달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천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제는 96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가까지 매도 우위는 계속해서 좀 지키는 상황이었는데요. 전기, 전자를 덜어냈고요. 반대로 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지 증권을 오히려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받쳐주는 흐름들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수 우위를 좀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같은 곳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전기, 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준비된 화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를 두고서 경찰과 도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길래 AI를 통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가 어제 시총 1위를 올라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좋았던 원인은 수출이 잘 나왔다라는 거였습니다. 20일 만에 620억 달러를 그리고 반도체가 특히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게 되면서 수출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20일까지 봤을 때 60.4% 상승하는 흐름들 나왔고요. YY 대비해서는 188%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반도체 비중도 41%까지 크게 늘어나는 흐름들도 같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한 오후 12시 정도 넘어서는 이런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SK하이닉스의 시총을 삼성전자가 제쳤다라는 겁니다. 한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총의 1위 자리에 변동이 생기게 된 겁니다. 1999년 7월 29일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시총 1위 자리에 오른 날이라고 하는데 1년 뒤인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세웠을 때만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측은 출입 기자단에게 공지사항을 하나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기업 전체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서 왜 우선주를 제외한 수치를 인용하고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보통주 시총을 넘어선 건 팩트지만 이 우선주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공지로 좀 보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소부장단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K소부장에 그래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하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용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부품 도입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격화될 경우에는 국내 소부장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소부장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주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LPDDR5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랑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저항선을 뚫고 신고가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랠리가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G 그룹주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열사에 있는 워킹 그룹이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직접적으로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왔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같이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AI 관련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방문했을 때 LG전자가 상한가 갈 만큼 기대감이 뿜뿜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떠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본격화되면서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LG CNS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성과가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컴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2건 정도 서명을 했죠. 그래서 아마 어제 애프터에서도 양자컴들이 좀 떨어졌던 걸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다 말아 올렸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양자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딜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7월 달에 그래도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코스닥 승강제 하면 반도체 소부장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웰커 7월 달 되면 코스닥 승강제도 발표된다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펀드 투입도 된다라고 하는데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정책적인 모멘텀의 힘을 받아서요. 이제는 코스닥이 반스닥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장 반도체주 그리고 소부장 전반적인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가능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서면서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온기들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펼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울 반도체 사간가 달성했고요. 제주 반도체, VM과 하나 마이크론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파두까지도 1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달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 수출액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하죠.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넘어서면서요. 그야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액이겠죠. 반도체 수출액은 무려 188% 전년 동기 대비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돈으로 39조 원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전체 수출액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41.2%로 전년과 비교해봤을 때 18%포인트 올라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수출 10건 중에 4건이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년과 비교해봤을 때 159%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올랐고요. D램과 낸드까지도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반도체 수출 쪽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호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들이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업황 개선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언급드린 이 반스닥이라는 별명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스닥이 기존엔 너무 안 오르기 때문에 헬스닥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서 소부장이 기존에 4개였는데 10개까지로 2배 이상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2개였는데 지금은 7개로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교해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20위권 밖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덧 코스닥 5위 자리로 껑충 올라온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원익 IPS와 리노 공업도 어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 8계단 그리고 3계단 올라오면서요. 이젠 10위권 안까지 들어온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ETF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울 반도체 전공정 이달 들어 1위를 차지하며 38%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ETF도 33% 그리고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도 17%두 자릿수 견조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597%, 6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테스라든가 VM 같이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단들도 273%, 192% 수치를 기록하면서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소부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렇게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장비와 소재 쪽 밸류 체인으로 매수세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숨고르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소부장들이 AI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야말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이 밸류에이션 측에서 부담이 되자 이 중형 장비나 부품 쪽으로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로 이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부장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제는 HBM4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HBM3E는요. 기존의 장비를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HBM4부터는요. 장비를 개조하기보다는 새로운 장비를 무조건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에 아무래도 새로운 수혜로 좀 연결이 되겠죠. 특히나 HBM4부터는 로직 다이에 대한 비중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패키징이라던가 테스트 쪽의 난이도도 대폭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이 안에서 TC 본딩 그리고 인터포저 기반의 패키징 같은 부분들은요. 특히나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증설하는 데 리드 타임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 몸값과 가치가 그야말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네, 또한 이 글로벌 메모리 3사도 이 장비들을 더 증설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평택 P5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청주 M15X 쪽에서도 HBM4용 D램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됐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미국 아이다호 1을 통해서요. 이제는 메모리 3사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에 대한 이 수혜를 본격적으로 좀 앞당기는 구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또 다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이겠죠. 한미 반도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따라오는 꼬리표가 슈퍼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요. 이 TC 본더, HBM을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장비인데 이 TC 본더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가 없으면요. 사실상 AI 칩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객사들이 현재 이 한미 반도체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생산 일정에다가 가격 결정권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두고 슈퍼을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HBM4용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상승률 봤을 때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30에서 40%가량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메모리 3사 측에서도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 장비 수요를 더욱더 가속화시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청주 M15X에 지난 4월부터 HBM4용 D램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TC 본더에 대한 수요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대만과 싱가포르 쪽에 공장을 늘리면서 HBM4 TC 본더를 반입을 시키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거래가 없었던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제는 품질 테스트를 거쳐서 이 공급될 함유에 대한 타진이 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한미 반도체 올해 예상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은
36%가량, 그리고 영업이익도 46% 정도 상승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5,700억 원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이죠.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들 더욱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들 해서 러브콜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가은 앵커님이 잠시 언급해줬지만 인텔과 애플, 메타 그리고 스페이스 X 쪽에서도 이제는 우리나라 소부장단에게도 강력한 러브콜들을 보내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2.5D 패키징 기술 EMIB를 고도화하면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과 협약을 맺고 또 공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요.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기술이죠. 바로 메인보드 유리기판 관련해서요. 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과 협력을 하고 기술 로드맵까지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 부품과 그리고 AI 가속기 성능을 현재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전자부품 장비 기업과도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로켓 전자파 차폐 기술을 고도화를 하면서요. 국내 장비 기업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좀 정리해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K 소부장들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바짝 올라선 모습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들은요. 어제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봤을 때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우선 코스피가 올해 최고치 1만 이상을 예상한다라는 설문자 답변이 48%를 넘어섰고요. 이 중에서 하반기 주도할 업종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1위를 차지했던 게 반도체와 소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방산과 항공우주 그리고 전력과 2차 전지가 언급이 된 만큼 하반기에도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까지 계속해서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추가 유입들까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MSCI 신흥국 지수를 봤을 때는요. 대만이 중국을 꺾고 1위를 올라서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도 2위 자리를 올라서게 됐습니다. 20여 년 만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TSMC가 14%, 그리고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6%대를 차지하면서요.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 안에서 국가별로 비중 리밸런싱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는 더 넘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죠. 이제 7월 달에는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 구체화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2차 국민성장펀드 판매까지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금에서도 수급적인 면들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면모일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도 마지막으로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워낙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거의 600% 가까이 그리고 PSK도 347%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폭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전히 저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시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객사가 투자를 집행을 하고 우리가 이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된다면요. 이게 매출 인식하기까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된다면 실제로 매출에 찍힐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일지 확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처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를 잘 이뤄내고 있는 기업인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인지 저희가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K 소부장과 그리고 K 반도체 이야기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요 좀 글로벌 에너지 쪽으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진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진 앵커 오늘 어떤 기업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CS 윈도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 현상 안에서도 선방했던 종목이죠. 바로 CS 윈드에 관한 브리핑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현 주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계의 거대한 기둥 역할을 하는 풍력타워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풍력타워는 단순히 철판을 말아서 만드는 구조물이 아니고요. 초정밀 용접, 또 구조역학 기술의 집약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상 풍력의 경우 바닷물의 염분과 파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은 고부가가치의 기술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CS 윈드는 이 풍력 타워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탑티어 풍력 발전기 제조사죠. 베스타스, 지멘스 감회사, GE 베르노바 등이 모두 다 핵심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CS 윈드가 글로벌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글로벌 전역에 구축이 된 현지화 제조 기지 덕분인데요. 이 풍력 타워는 매우 무겁고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송 시에 엄청난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세 장벽으로 가로막히기도 쉬운데 CS 윈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신재생 에너지 거점마다 대규모 현지 생산 공장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이미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CS 윈드 앞으로의 실적 어떻게 나올지 그 전망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2026년과 2027년 연간 매출액을 약 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 역시 3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익 안정기이자 대형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360억 원, 영업이익은 78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3% 증가한 수치이고 영업이익은 32%나 급증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분기 영업이익률로 환산한다면 약 10.6%에 달하는 마진율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가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낸다는 건 그만큼 본업에서의 가격 협상력 그리고 생산 효율성이 이미 정점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방증입니다. 그 두 가지 근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육상 풍력 타워의 설치량 증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CS 윈드의 미국 콜로라도 공장은 가동률이 풀가동에 가깝게 상승하면서 매출의 고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유럽 시장 역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해상풍력 설치 가속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포르투갈과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이 되는 타워 물량이 지금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는 현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화면 넘어가서 풍력 시장의 글로벌 과점 체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풍력 타워 시장의 글로벌 과점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고 대형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폭등,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본력이 부족하고 원자재 수급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고금리와 정책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과 유럽의 풍력 타워 제조업 시장은 각 대륙별로 불과 두세 개의 대형 탑티어 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풍력 타워 제조 3위 업체죠. 브로드윈드가 최근 타워 제조 사업에서 전격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지금 미국 콜로라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타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S 윈드가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타워 업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 장벽, 또 각종 규제, 반덤핑 관세 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진입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CS 윈드 쪽으로 훈풍이 불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다음 화면 넘어가서요. 기술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CS 윈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또 하부 구조물 사업으로의 다각화가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CS 윈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풍력 타워 제조에 있어서 핵심 기술은요, 이 롤링 기술이라고 하는 곡률로 구부리는 기술력을 의미하고요. 또 수십 미터에 달하는 접합 부위를 균열 없이 완벽하게 이어붙이는 자동 용접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CS 윈드는 업계 최초로 AI 기반의 용접 로봇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도입해서 생산 수율을 극대화했고, 이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 영역인데요. 이는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지지대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유럽 해상 풍력 시장의 중심지죠. 이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 기업을 인수해서 현재 대형 해상 프로젝트들의 수주를 연이어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은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해서 일반 타워보다 단가가 높고 또 기술적인 난도가 극에 달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 하부 구조물 부문의 생산성 개선, 또 본격적인 출하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CS 윈드의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키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요. 정치적인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변수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고 풍력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의 보조금 축소 여파가 가시화되는 28년부터는 외형과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말에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권력을 탈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의회 예산 편성권 또 법안 장악력은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미국의 예산권을 야당이 확보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독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주도로 육상풍력 보조금의 재도입이나 연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CS 윈드는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다각화, 또 신규 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 주가락은 이미 과도하게 반영이 된 상태이고 실제 기업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 저희 다음 화면 넘어가서요. 지금 사상 최대의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의 주가 위치 어디쯤 온 걸까요?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반값 하락 너무나 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PER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CS 윈드의 PER은요. 10.7배입니다. 그런데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같은 해외 글로벌 풍력 업체들의 평균 PER은 25.3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 CS 윈드가 시장에서 무려 58%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PBR 측면에서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CS 윈드의 PBR은 현재 1.6배 순인 반면에 해외 비교 업체들의 평균 PBR은 6.1배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CS 윈드가 무려 73%나 할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유로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의 주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투자증권에서는 주가가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연간 풍력 시장이 2025년 165기가와트에서 2035년에는 최대 450기가와트, 40년에는 550기가와트 규모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 중장기적인 초거대 성장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해서 아직 전체 마라톤 코스의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주가만 마치 경기 침체 수준으로 폭락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주가 낙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의 수급 쏠림이 조금만 해소가 된다면 언제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유진 투자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 오늘의 브리핑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가 8만 원 유지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최근의 주가 부진은 기업의 펀더멘털 손상 혹은 업황의 둔화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반도체 포모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소화에서 유발된 왜곡 현상이다라는 것이 유진 투자증권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나 탄탄한 2분기 실적 성장이 이미 눈앞에 다가왔고요. 미국의 경쟁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이 중장기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대세 흐름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해외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CS 윈드가 채워나갈 수 있는 주가 상승 룸의 기대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어제장에서 CS 윈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장에서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됐지만 CS 윈드 2%가량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장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4%대가량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까지 끝까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텔을 전폭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찾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단일 파운드리, 그러니까 특히 대만의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는 팹리스 기업의 도면을 맡아서 이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의 다양한 주요 빅테크들의 물량은 TSMC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TSMC 선단 공정과 첨단 패키징 라인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른바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은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6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긴 상태고요. 구글은 차세대 텐서 처리 장치 일부 부품을, AMD는 이르면 2028년부터 일부 이 중앙 처리 장치 제품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8일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나서 4나노와 8나노 공정 기반의 자율주행 칩, 여기에 차세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시장에 큰 의미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과 애플의 협력을 부각하면서 자국 안에서의 제조망 재건을 추진하고 있고, 인텔 역시 이석희 전 SK 하이닉스 사장을 파운드리 부문의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한 연산 성능뿐만 아니라 메모리와의 연결과 또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패키징 기술이 생명인데요.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종합 반도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사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진반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이 2028년 흑자 달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던 것 역시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의 선단 공정 양산과 이러한 수주 구조 다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에 있는 P5 착공을 당초 계획보단 한 6개월 정도 앞당긴다라는 이야기도 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전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AI 인프라 투자 열풍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선제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인데요. 6월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의 마지막 반도체 라인인 P5 팹2 부지에 땅에 기둥을 박는 향타기가 다수 배치가 됐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공장의 규모를 수치로 보게 되면 그 위상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장 18개 크기인 거의 13제곱미터 부지에 건설이 되고 최신식 3층 구조인 트리플 팹 형태로 지어집니다. 2029년에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HBM을 비롯해서 차세대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첨단 파운드리 라인까지 모두 갖추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했던 팹5, 팹1과 이번 팹2의 생산 능력을 합치게 되면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월 60만 장 수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삼성전자의 D램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착공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시장에 물량을 대거 쏟아내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인데요. 고정 비용을 낮춰서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점도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는 테슬라 AI 칩을 만드는 2나노미터 라인을 갖추고요. 중국의 시안 공장에는 286단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굳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강력하게 자리를 좀 잘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4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도 함께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IM증권은 이번에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또 높여 제시했습니다. 이번 목표가의 상향의 핵심 근거는 단순한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니라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최근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를 기점으로 이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이 차세대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HBM의 수익성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예상 자기자본 이익률이 과거 최고 수준을 웃도는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4.8배를 적용해서 목표가를 산정했고요. 2026년 전사 예상으로 영업이익은 355조 원, 이 중에 반도체 부문에서만 무려 334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출하량 증가보다는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의 강한 상승이 이익을 견인하는 구조겠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하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쏠림 현상에 따른 세트 부분의 부담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부문의 실적은 급증하지만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나 디스플레이 부문은 부품 원가 압박을 받아서 수익성이 크게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대한 실적 추정치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이라는 강력한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여파로 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되거나 지연되게 될 경우 타 부문의 실적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 2027년 이후에 메모리 공급 확대 우려와 맞물려서 현재의 강세 논리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 지키는데 하이닉스가 296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스퀘어가 12% 상승합니다. 222만 원까지 지금 가격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일단 반도체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LG그룹 볼 겁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 경영진들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로 향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핵심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논의입니다. 지난 22일 이 LG CNS 사장과 LG전자 최고 기술 책임자 등이 계열사 주요 임원진과 실무진 3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LG 워킹그룹을 꾸려서 엔비디아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지난 8일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지 불과 2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실무 후속 조치입니다. 논의의 중심에는 LG그룹 계열사들의 핵심 역량을 총결집하는 이른바 원 LG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는 가상 데이터 분석용 AI를 넘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물리 공간에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최고 경영진 간의 중장기 협력의 큰 그림이 확정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실무기술 세션에서는 LG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 기반과 스마트 홈의 인프라,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을 결합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우선 추진 과제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LG그룹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온다고 했을 때 기대감 속에 막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시총이 많이 날아갔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LG전자였는데 만약에 이번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게 될까요? 네, LG전자는 크게 가전과 결합돼서 차세대 로봇 기술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열관리 솔루션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나 로봇이었는데요. LG전자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와 물류 로봇을 개발합니다. 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먼저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인프라인데요. 고성능 AI 서버는 구동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스템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LG전자는 이것을 액체로 바꾸고 효율적으로 시켜주는 냉각수 분배 장치와 또 콜드 플레이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장의 구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부품을 미리 제작하고 조립하는 프리패브 모듈형 설계 기술까지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플랫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접목하는 등의 이 모빌리티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압도적인 하드웨어 시너지를 함께 창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이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다라는 쪽에 무게추를 좀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주가 전망이랑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LG전자에 대한 굉장히 대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기존 가전 업체에서 선도적인 종합 로봇 솔루션 그리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강력한 매수 신호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시티증권은 지난 9일에 LG전자가 그간 축적했던 정밀 모터 기술력과 또 상업용 서비스 로봇 자회사인 베어 로보틱스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이 피지컬 AI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원에서 무려 135%나 상향 조정했고요. 4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의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긴밀한 장기 협력 모멘텀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35만 원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권사들의 기존 최고 목표가는 하나증권이 제시했던 23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이미 39만 2,500원까지 고가가 형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엔비디아의 협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실질적인 AI 인프라 수주나 또 로보틱스 매출 확대로 수치화가 되게 될 경우 국내 시장의 실적 기대감과 목표 주가 역시 폭발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한 1% 내외로 해서 오름세를 좀 시연을 합니다. LG전자가 다소 아쉽지만 1.1%, LG이노텍이 한 1.9%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좀 보겠습니다. S&P에서 신용 등급을 A- 그리고 신용에 대한 등급도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방산 기업으로는 특히나 한국 방산 기업으로는 최초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평가를 좀 좋게 내린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또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같은 글로벌 최상위 방산 기업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라는 건데요. S&P의 A- 등급은 단순히 투자에도 문제 없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 평가의 핵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성공적인 글로벌 수출 확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기 체계들이 나토의 표준 무기 규격과 호환된다라는 점인데요.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수입할 때 기존에 있는 자국 시스템과 바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수출전에서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거의 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입니다. 이 수주 잔고는 이미 계약을 마쳐서 향후 매출로 확정될 일감을 말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재무실장은 이번 등급 획득이 향후 해외 정부나 기관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추가 수주 계약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 수준으로 보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 노크를 좀 시도하고만 있을 뿐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수주 사업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는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178만 원으로 상향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의 첫 번째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적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 30문 이상 그리고 천무 40대 이상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증권은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매출액을 30조 5,680억 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8%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추가 수주 가능성입니다. 현재 폴란드 K9 3차 계약을 비롯해서 미국과 스페인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방위부 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업의 경우에 제너럴 다이내믹스, 라인메탈 등의 5개 글로벌 선도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S&P A-의 신용 등급 자체가 기업의 납품 신뢰도를 입증해서 이렇게 치열한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은 지금 카이의 지분을 조기 매입하기도 하고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발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이 육군과 해군, 공군의 무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통합 방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무기 구매 국가들은 무기를 개별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지상군과 해군, 공군의 통신과 타격 시스템이 하나로 원활하게 연결된 통합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화그룹은 이를 위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동원해서 이 카이의 지분을 9.04%까지 매입하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지분율을 12.51%로 높일 계획인데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이 안에서 카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항공기 제조 기술을 흡수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해양 부문에서는 한화오션이 사업 규모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죠. 이 사업을 따내게 되면 단일 매출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미군 해군 잠수함의
유지와 보수, 이 정비까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화력 무기와 엔진, 여기에 한화 오션의 특수선 건조 능력, 카이의 항공기 기술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토탈 방산 기업이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카이 경영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결합 심사나 독과점 규제가 어떻게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와 기업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가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프리장에서 한 1%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AI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밀렸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단기적인 투심 위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25일 날 발표가 될 5월 PCE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 역시나 추후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1위에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2위인데요. 이 대형 반도체 중심의 쏠림 장세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스퀘어가 달리는 사이에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었던 어제장인데요. 프리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순간적이긴 했지만 300만 원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SK 스퀘어를 비롯한 지주사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역시 강하더라고요. 그럼 시장에 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란 쪽에서는 핵 문제가 짧게 논의됐을 뿐이고 본격적인 핵 협상이 시작이 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양측 간에 워낙에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향후의 중동 리스크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저희가 협상장에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힘싸움이라고 하죠. 네. 주도권 싸움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미국 말이 실제와 다르다, 뭐 이란 말이 실제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좀 집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가 투자의 의견을 뭐 하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본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항상 도발과 미사일을 날렸던 두 양국이 결정적으로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엔 만나서 협상을 하고 추후 일단은 60일간의 뭐 이란의 석유를 팔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든지 결국에는 미국이건 이란이건 지금 현재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도권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살짝 언급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월가에선 물론 단기 투심 위축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구조적인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 입장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 투자 자체가 많이 과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너도 나도 투자를 더 하려고 막 날리고 그다음에 회사채도 발행을 하고 유상증자 하지도 않았던 유상증자를 막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경계심이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엔비디아가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돈을 수급을 빨아들인다?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AI 산업 그다음에 AI에 뭐 더불어서 피지컬 AI라는 이 산업 자체를 경험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도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절대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좀 과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게 과한지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부담스럽다 아니다라고 정해놓고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캐펙스 투자를 발표하고 더 큰 투자 금액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캐펙스 투자가 조금 밀리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한편으로 보자면 그냥 우리만 따지고 보자면 그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고 어쨌든 확대 금액을 점점점 넓혀 본다라는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좀 더 싸게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인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캐펙스 투자는 제가 봤을 때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결국에는 또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경계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역시나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투탑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저희 국내 시장 넘어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었죠. 이게 25년 만에 변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1위에 오르기까지는 ADR 기대감이 가장 크게 트리거가 됐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ADR 트리거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치만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뭘 더 잘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붙어 있을 때 한 100조, 200조 단위로 붙어 있을 때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로 갈 거라는 수급이 좀 강제적으로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정말 어색하게도 시가총액 1위를 수성을 했고요. 그게 이제 신문에서 보다 보니까 뭐 25년 7개월 만인가 뭐 그렇게라고 맞아요. 하니까 뭐 앞으로 시가총액 1위는 당분간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 1위가 자주 바뀌는 게 좋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그리고 주력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고 시장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년 7개월간 삼성전자가 있었던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꺾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반도체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전문가님 출연하셨을 때 다음 주쯤에 시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역시나 바로 어제 이게 나왔습니다. ADR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트리거로 작용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시총 1위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지금 우리 시장 여전히 반도체 쏠림 너무나 심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포모 때문에 하는 추격 매수는 지양해라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반도체주의 비중 축소 시그널 나올까요? 나오는 것 같아요. 어? SK 하이닉스가 1위를 먹으면 네. 반도체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뭐 그게 저는 이제 충분한 분석이고 충분한 합리적인 분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주식의 역사를 보면 시가총액 1위가 그 누군가로 바뀔 때 항상 기대감과 그다음에 수급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꺾고 올라간 건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질 좋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꺾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반도체의 고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싶진 않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도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추격 매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서 어떻게 사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순응하는 투자자가 돈을 그래도 잘 벌거든요. 시장에 순응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물리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물리면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도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내 엉성한 종목들은 좀 잘라내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23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단기적인 투심 위축 때문일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한편 우리 시장 여전히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합니다. 특히나 SK그룹 쪽으로의 집중이 강한데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고요. SK스퀘어 역시 1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 오늘 프리장에서의 현황을 본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규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지 지수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양시장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소폭 하락하면서 9,0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도 좀 밀리네요. 1% 넘게 빠지면서 958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순위가 SK 하이닉스의 화면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장 시작부터 빨간불입니다. 29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가량 밀립니다.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 파란불로 바뀌면서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SK스퀘어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20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가 오늘 모두 내림세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세 종목이 빨간불로 출발하는데요. 알테오젠 소폭 올라와주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 소폭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롭틱스가 2% 넘게 밀리면서 56만 원 선 지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2%가량 빠지고 있네요. 19만 4,1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시작부터 1조 원 넘게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1조 2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조 2천억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437억 원가량 팔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만이 사들입니다. 479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481억 원, 기관은 8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 움직임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프리장 때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느끼셔야 돼요. 어. 프리장과 애프터장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예. 뭐 프리장에서는 SK스퀘어 막 10% 가고 맞아요. 했는데 딱 장 열리면은 1%, 2%. 많이 그럼 빠지네. 결국에는 네. 프리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몇 분 안에 한 10% 손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프리장과 애프터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프리장과 애프터장에서는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풀이장을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생각보다는 시장은 좀 좋습니다. 우리가 야간 선물도 좀 많이 빠졌었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죠. 물론 나스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은 방어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방어가 좀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정강 후약이었지만 우리나라 시장 오전에 좀 밀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양봉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9시 딱 개장하자마자는 좀 안 좋았지만 양시장 양봉으로 좀 바꿔주려는 흐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일단 특징주로 본다면 코스피 200에서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꽤 괜찮습니다.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산일전기, 현대일렉트릭. 결국에는 아마 어제 외사 리포트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반도체를 못 산 사람들은 AI 쪽에 현재 전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력 공급주들을 사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마 우리 오늘 시장에도 또 반영을 해주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재룡전기, 뭐 LS 마린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코스닥 종목들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마 저번 주에도 앵커님이 여쭤보셔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피에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좀 순매수를 많이 진행을 해줬는데 오늘 지금 시장이 지나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4천억 정도 매도한다라는 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외국인들조차도 코스닥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는 매도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순매수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섹터를 보시는 건 괜찮다. 그게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섹터 여러분들 HTS를 돌려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서는 충분히 좀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결국에는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쉬고 있습니다만 SK 스퀘어 뭐 이런 종목들은 5%가량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SK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못 보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5% 올라가고 있네요. 결국엔 오늘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스퀘어와 SK 지주사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미국의 ADR 상장 이슈가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죠. 결국엔 제가 오전에 이제 개장 때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역전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SK 하이닉스가 최소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여전히 시가총액 1위를 견고히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갈 거야,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좋아서 같이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갈 거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치만서도 시가총액 1위는 견고히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투탑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네요. 그런데 지금 연기금 리밸런싱이 다음 달에 본격화가 되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자닉스가 좀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이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팔고 채권을 사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지금 반도체 투탑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진 않거든요. 네. 이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연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걔네들을 팔고 채권을 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연기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시장이 예민하고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만만한 연기금, 대답 없는 연기금을 계속 혼내는 건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을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죄가 없다. 네, 네. 연기금은 잘합니다. 우리의 나중에 연금을 불려주는 기관인데 왜 자꾸 연기금한테 회초리를 때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올려놨잖아요. 네. 보통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맥시멈보다도 지금 한 3%더 비중이 늘어났어요. 한 30%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기금이 50조를 강제 매도를 해야 돼요. 50조에서 60조. 그러면 50조에서 60조라는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당장 50조를 판다 그러면 악재죠. 근데 기간. 얼마나 길게 쭉 뺄 것이냐라고 네네네. 한다면 연기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국가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 정책 자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상향시키려는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기금이 50조, 60조 매도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티도 안 나게 찔끔찔끔 팔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코스피에서. 그때는 연기금이 막 던지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연기금들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오늘같이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나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연기금들이 현재 매도나 매수의 포지션을 전혀 안 취하고 있어요. 물론 오후 돼서 뭐 수급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외국인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그날 연기금이 매도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제 뉴스나 뭐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에서 연기금들 리밸런싱 들어오기 때문에 7월부터 힘들어질 거다. 7월부터 진짜로 리밸런싱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리밸런싱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10년, 20년 걸려가지고 50조를 팔 수 있고 연기금이 매도한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연기금도 시장을 좀 지켜주려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이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다. 크게 상관없다로 정의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조, 60조 원을 팔긴 하지만 장기에 걸쳐서 매도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말씀 주신 부분 가운데에서 지주사 쪽으로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SK 스퀘어, 또 삼성물산까지 보고 계시죠. 특히나 스퀘어는 닉스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크고 물산 역시나 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8%, 5%가량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지주사 쪽 접근하는 거 아직까지 좀 유효할까요? 네, 지주사는 저는 좀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엔 중복 상장 금지 이슈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보다 강한 건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이슈도 있고 네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전 이슈도 또 같이 붙기 그쵸.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제가 다른 종목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의 지분 때문에 삼성화재, 삼성생명도 같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맞지 않다. 그럴 바에는 좀 말이 좀 심하지만 그러실 바에는 네. 삼성전자를 그냥 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가운데에서 삼성생명이 10%가량 폭등하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들어보고 왔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연결고리로 그동안 저희가 전력을 정말 많이 언급했었죠. 어제장에서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오늘 강하게 튀고 있거든요. 반도체 대형주가 어제 뛰었으니까 이제 다시 전력주의 시간이 온 건가 궁금한데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AI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건데 훌륭하네요, 그 네. 중심의 주인공은 당연히 반도체인 거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그쵸.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압기를 잘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만 있어요. 맞아요. 예, 코스닥에도 전력기기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약간 테마적으로 가는 것 같고 실체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굳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코스피 쪽에서 진짜로 미국향 수주가 많은 종목들이 한 4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요. 포모만 안 느끼신다면 저는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수익권을 노려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조금 편안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LG 이노텍 이야기를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밤에 나왔던 소식이죠. 미국 빅테크 3개사가 AI 기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LG 이노텍 측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LG 이노텍이 어제까지 계속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 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LG 이노텍 이번에 호재가 진짜 호재가 아닌 걸까요? 뭐 그 호재 때문에 갔었다면 아마 세론이 나왔을 거고요. 아. 예, 그게 일단은 실질적으로 뭐가 공시가 나온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었는데 오늘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게 기대감 실망 매물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기판 쪽이 약간 수급을 뺏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삼성전기가 대장주잖아요. 뭐 삼성전기가 뭐 현재 뭐 그런 분석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무라타 제작소의 시가총액 2배다. 그러니까 무라타 제작소가 MLCC의 대장인데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2배가 높으니까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기는 MLCC만 하는 게 아니고 플립칩 BGA라고 하는 기판 그리고 실리콘 캐패시터까지 붙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오늘 떨어집니다만. 그러면 그에 따라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플립칩 BGA라고 하는 고효율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쇼티지가 이미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를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현재 눌림목이 굉장히 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물론 사자마자 주가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전력기기가 좋잖아요. 그 중심에는 늘 AI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내 종목에 AI 테마가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비록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차례는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도 한번 저희가 순서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SK그룹주가 역시나 중심이 되고 있네요.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SK스퀘어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고요. 현재 역시나 7%가량 강세 흐름 나옵니다. 이 밖에도 SK 역시 지금 6%,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9,1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키워가네요. 2%가량 밀리면서 950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후반까지 움직임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잠깐은 좀 숨고르게 들어갑니다. 물론 코스닥은 뭐 오른 것도 많지는 않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4% 약보합, 코스닥은 오늘도 1.9%로 낙폭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빼고 있는 분위기가 먼저 좀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도 매도이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요 정도면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필요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한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문을 조금 더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회사채 발행 이슈 그리고 네. 이제 스페이스X도 그쵸. 하락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마이크론은 그래도 좀 굳건한 이 밀도가 좀 좋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계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일단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수급은 SK 스퀘어라든가 아니면 삼성물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퀘어가 조금 더 밸류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면 또 SK도 있는 거고 오늘 SK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의 기업을 토하기 전에 네. 오늘 300만 원 한번 돌파를 했죠. 하고 나서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거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되고 나서 이벤트가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은 네.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메모리 업황은 그래도 굳건하지만 수급적인 이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맞아요. 이제 회동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시장 예상으로는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맞아요. 대해서도 아마 광주? 이런 광주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는 또 소부장에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 전공정 그리고 뭐 장비주들 그다음에 뭐 증착 장비를 비롯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 장비주들도 가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은 지금 코스피 내에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들어가는 SK 스퀘어가 조금 고평가됐다면 SK 쪽도 좀 반등의 흐름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변압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역할론 하에서 계속 돌아가는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봤고요. 일단 어제 나왔던 그 기사 중에 하나도 그 수익이 가장 높은 뭐 초고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들의 뭐 선택 기준을 보니까 반도체를 팔고 반도체 대장주를 팔고 오히려 반도체 지주사를 담았다라는 기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좀 언급을 주신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이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단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에서의 흔들림이 오늘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매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이 3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 3위는 삼성전기로 함께 확인되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던지고 있지만 이거를 기관 투자자가 또 받아주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랑 SK스퀘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 보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증권 포함해서 은행이랑 보험 쪽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나란히 보이고 있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LG이노텍은 외국인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둘 다 좀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노텍도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급적인 역할인지 몰라도 오늘 21선을 좀 강하게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노텍이 지금 고객사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TP를 막 200만 원을 주어주고 그다음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비 무려 한 96%에서 100% 증가폭을 예상했던 1조 원래 1조였는데 지금 1조 3천억, 1조 3,500억까지 영업이익을 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도 이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실적을 예상했을 때는 기회인 건 맞지만 당장에 지금 수급이 변압기로 가는 수급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저는 지금 매수한다면은 지금 이노텍보다는 전력기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고 다시 그 수급 공백을 좀 메워주는 역할을 보여줬을 때 쫓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오늘은 좀 내리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정폭이 좀 꽤 깊어요. 삼성전기가 한 5%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 확인되고 LG 이노텍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7.8%, 7.08% 나타납니다. 어제까진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매도인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 삼성전기까지 다 파는 흐름이 일단 오늘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팔면 우리도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주가가 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이거 리밸런싱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러한 시선들에 대한 중요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좀 덜해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대안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니까 오늘도 한국투신운용에서 ASK 반도체 뭐 탑2 플러스라는 ETF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 내년까지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HBM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2배에서 2.5배 정도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인 건 맞지만 내가 SK를 살지 삼성전자를 살지 아니면 뭐 스퀘어 살지 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삼성전기처럼 오늘 5%대 급락하면은 사실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손절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실 수가 있어서 오히려 뭐 20%씩 담은 지금 반도체 이제 ETF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일 인기 많은 쪽이 소울 반도체 투탑 이제 맞아요. 플러스가 인기 제일 많더라고요.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세 종목 하락했을 때 한 종목이 커버를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무려 300만 원 한 주당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뭐 지금 ASK 반도체가 10,000원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접근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종목 포트폴리오 알아서 책정을 잘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하단 방어도 좀 락바텀 방어도 좀 되고 그런 모습들 보이는 종목 ETF가 조금은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시선에 대한 중요도는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다 우르르 좀 빼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좀 더 넓혀서 보면 하나오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은 좀 덜어내는 흐름들 일단은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테마와 섹터들 어떤 쪽에서 움직임 나타나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조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조선 쪽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에서 2%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열척 빨리 더 건조할 수 있냐라는 코멘트 있었다고는 하는데 크게 반영은 좀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전력기기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설비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전선 쪽에서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전선까지 아이디어를 확장해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에 쉬어감이 좀 나타나죠. 삼성전자가 3.6%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9%로 하락을 하는데 오랜만에 사실 하락을 하죠. 근데 이게 뭐 이 정도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정말 건강한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흐름들 같이 좀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은행, 증권 이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서 함께 보시고요. 전력기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스토리는 늘 똑같이 잘 붙어 있었고요.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긴 했었는데 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담이 없을까요? 먼저 대장주부터 말씀드리면 효성중공업이 21선을 잘 지키면서 오늘 전의 고점을 좀 뚫어주는 반등을 보여줬는데 딱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리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미국 장 마감해서 제가 보니까 이튼이라는 종목이 맞아요. 신고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질 수가 있는데 최대 난제는 전력난이다. 그러니까 전력을 지어줄 수 그렇죠. 있는 업체들이 몇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원래는 이제 블랙웰에서 뭐 호포 같은 경우는 800볼트까지 이 전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상향된 버전이 계속해서 벨라루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800볼트 이상의 이 고압 전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그 고압 전력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든가 뭐 이제 히타치, GE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 경력직을 계속 뽑아도 사실 이게 변압기를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다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에 대한 쇼티지 그것에 대해서 또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뭐 효성중공업 비롯해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볼롬에너지 주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아마 지난달인가요? 볼롬에너지에 3천억 규모의 배전 솔루션도 공급을 했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볼룸에너지 300억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막 그런 종목들이 좀 빠지면은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채워 나갈 수 있는 섹터 중에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이 니프티 피프티의 가장 절적한 전력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 근데 HD 현대 일렉은 사실상 수급이 조금 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해도 될 만하다. 그다음에 볼게 산일전기 쪽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건 전선 쪽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나눴던 건 변압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쪽은 좀 안정적이라면 위아래 변동을 좀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쪽은 전선 쪽이긴 하죠. 우리가 수급상 이렇게 막 받쳐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반도체 투톱으로 쏠려 있긴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으로 좀 확장시켜봐도 괜찮을지 일단 오늘 반응은 전선에서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AI 데이터 센터를 뭐 70조 하나당 이거 한 곳당 70조 들여서 이제 건설하겠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송전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 들어가고 당연히 배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때마침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딱 터지면서 그리고 가온전선이 오늘 좀 강한데 경기도에서 8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전력망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송정만 수주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네. 그래서 반등폭이 강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선주들의 고점과 저점의 위아래 진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변압기를 얘기한 건데 네. 그래도 매력적인 쪽은 뭐 전선 쪽, 뭐 LS 에코에너지라든가 가온전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톱이 좀 계속 빠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지금 9,000선 이탈이 나타났네요. 8,966선 코스피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2차 전지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리튬이 아침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일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2차 전지는 실적은 훨씬 더 이전보다 좋아진다라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로 본다면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역할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 이제 현대차도 오늘 5%대 하락을 하니까 네. 2차 전지 문제는 없는 것 없는데.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수급이 몰린 게 아까 변압기 쪽으로 한번 몰렸고 네. 타이밍은 올 것 같지만 이게 차례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례 차례? 기다리기 전에 주가가 좀 빠져버리니까 뭐 아쉬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SDI 차트가 살짝 무너졌거든요. 21선 저항은 계속 맞고 돌파는 못했지만은 네. 상승의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뭐 3분기부터 2분기까지도 조금 더 앞당겨서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리튬 가격 얘기도 잘 하셨지만은 그동안의 악재라고 하나 여겨졌던 게 EV 쪽 수요 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EV 쪽 수요 부진은 이제 유럽 현황은 이제 중국이 좀
시장의 점유율을 좀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산에 대해서 좀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EV 쪽도 좀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당연히 ESS 수요 증가지만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의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전기차 EV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탄력도 면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세가 보여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라인이라든가 이 전환 비용이 이제는 거의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 나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거의 50대 50으로 ESS가 하고 EV 쪽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2분기 실적을 딱 나오고 나서 반등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과하다 매도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뭐 물론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뭐 SDI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계 창구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4%까지 낙폭을 키우는데 그래도 어제 제외하고 한 4거래일 정도는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JP모건이랑 맥쿼리 쪽에서 매수 상위 창구로 확인이 됩니다. 다소 아쉽긴 하죠. 근데 정리해 보면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까지 간단하게 좀 체크해 봤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1위를 탈환을 시켰고요. 오늘도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1위라는 거죠. 지금 대표님이 보실 때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 유지하고 있는데 1위에 버금가는 체력과 이익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실까요? 그냥 하이닉스를 얘기를 할 때 아직 덜 올랐다. 왜냐하면 이제 ADR이 상장하고 나서 전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냥 평균 PER이죠. 우리 네. 선은 그냥 10배로 빨리 올리고 다른 종목들에 먼저 다 올려놓고? 먼저 갈게. 이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속도감 있게 가긴 하지만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갈 거면 먼저 이제 내가 만족하는 퍼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정도로 올려놓으면 시장에서 온기가 이게 좀 퍼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이 얼마인데 그렇죠. 2% 빠졌다고 이 정도면 뭐. 이거 조정이 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우려감 섞인 목소리 나오고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전 하이닉스 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살짝 메꿔줬으면 하는 맞아요. 기대감도 그게 있거든요. 아쉽죠.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예상치가 70조 정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90에서 100 사이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네. 이게 역전 현상이 영업이익은 내년 정도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얘기를 이제 딱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딱 엮어가면 삼성전자를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될 건데 일단은 오늘의 하락은 뭐 저는 여기서 그러면 2% 하락됐다고 해서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기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5% 이상이라도 뭐 주간 기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하락한다면 그냥 사야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K 반도체 탑 ETF라든가 에이스에서 나온 네네. 뭐 이런 것들에서 부담감 없이 사려면 내 종목 그냥 우리가 골라서 사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ETF로 사시든 비중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전에도 무슨 얘기했냐면 SK하이닉스 아마도 내년 정도에 영업이익률이 막 80%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기업을 토한다고 했을 때는 증권사들의 뭐 노무라 가지고 한 500만 원 제시라고 뭐 530만 원 나오고 하는데 뭐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격대 메리트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전자랑 하이닉스는 내리죠. 근데 스퀘어랑 오르고요. 그다음에 물산도 한 2%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한 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본주는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네 종목은 그냥 그 선상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종목에 이렇게 두고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박자를 잘 맞추시면은 유효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 반도체 ETF가 차라리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퀘어도 원래 목표 TP가 187에서 지금 270까지 270. 바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릴만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당연히 스퀘어가 SK하이닉스 20%인가요? 20% 갖고 있으면 시가총액 2천조 갔으면 400조.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을 30% 적용하더라도 네. 지금보다 좀 더 올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할인율이 50%까지 이제 적용했다가 이제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적용했다가 30% 이하로 맞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300조 이상 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러면서 레포트가 하나 딱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퀘어를 못 사신 분들은 그냥 SK로 가시는 게 맞겠다.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SK 에코플랜트 지분 취득 소식이 나왔고, 네. SK 에코플랜트는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좋아지는 상황이고, 근데 순자산 할인율도 이쪽에서는 축소가 될 게,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겠지만, 왜냐면 SK 스퀘어를 갖고 있어서 지분 계산하면 6%뿐이 안 되지만 그 6%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쵸. SK 입장에서도. 그리고 안 되는 사업군들에게 SK는 자회사가 너무 많아서 뭐 200개 넘는데 지금 한 150개를 줄였고, 거기서 스페셜티 지분도 매각을 했고, 그래서 안 되는 사업 매각하고서 클린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SK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스퀘어도 약간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SK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도 이제 삼성생명도 한 8%대 그렇죠. 갔고, 물산도 갔는데 더 올릴 가능성들이 너무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등주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정화될 때 코스닥 이제 소부장으로 가도 된다. 근데 소부장은 항상 빠질 때마다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정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피포 발주가 시작이 돼서 그 실적이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P5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일러팹의 페이지 2하고 3, 그 다음에 용인의 클러스터가 27년도에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장비주 전공정에서는 지금 원희가 APS가 대장이잖아요. 주성은 이제 너무 급등했으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뭐 테스라든지 SK하이닉스 올라가면 테스 같이 올라가고, 테스가 전공정에서 이제 SK하이닉스 50% 비중, 삼성전자 30% 비중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서는 당연히 테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정 쪽에 모멘텀들 있는 종목들만 딱 추려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VM도 어저께 너무 많이 급등을 맞아요. 했지만 더 갈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영업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분기 무려 1,500% 올랐는데 뭐 2분기 당연히 좋을 거니까, 그다음에 코스닥의 프리미엄 이제 라인 70개 종목으로 거의 세팅된다는 얘기들이, 저는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40개 종목이 지금 소부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봐야 될 것은 소부장이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관심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아침에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흐름이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네요.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아이디어를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주반도체가 올라갔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이닉스 공장이랑 협력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도 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으로 압축해서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빠질 때마다 기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동일할까요? 다 관심이 있긴 한데, 하이닉스 이제 반등폭이 워낙 최근에 컸었으니까 하이닉스 빠질 때 눌림도 조금 클 거거든요. 근데 같이?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저도 하이닉스 쪽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왜냐하면 HBM 점유율이 지금 62%인가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조금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HBM4 말고 이제 HBM 전체로 보면. 네네. 그래서 포 쪽으로 갔을 때는 엎치락뒤치락 2등이 할 거지만은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이 지휘권을 놓지 않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그 밸류체인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HBM4 그 매출만 갖고 봤을 때 업계 최초로 10억 달러 돌파했다라는 부분들도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 2월이었나요? 그때 아마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한 4개월 만에 지금 10억 달러 돌파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한 거죠. 이 부분도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던 어제장이었지만 이 코스피 자체 안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웃을 수는 없었는데요. 시장의 쏠림이 또 한 번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장 시장을 돌아보게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쳐서 하락하는 종목이 2,000개가 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쪽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AI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인프라 투자 비용이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조금씩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어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3% 밀려나면서 9,000선을 깨진 모습 살펴지고 있습니다. 8,994선까지 내려왔고요. 장중에 다시 한번 9,000피를 회복할지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9,175선까지 올라오는 반등의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코스피의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려나면서 9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1조 3천억 원 넘는 물량 또 한 번 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이 열리자마자 8천억 원을 넘게 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은 이 힘을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2,7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게 되면서 어제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하방에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러한 물량들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72억 원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들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들은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기관은 코스닥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오늘 보험과 금융 쪽에 강한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안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1% 넘는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이 유통 쪽에서 사실 그동안 인바운드 기대감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조금씩 조정들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 그래도 현대 홈쇼핑 같은 종목들은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안에서 건설업이 5% 넘게 밀리고 있고요. 운수 장비도 오늘은 약한 모습, 의료 정밀과 서비스업과 화학까지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만 살아남았습니다. 4% 불기둥 키워내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가 5% 밀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와 줬던 것과 다르게 오늘장에서는 또 급격하게 덜어내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기계 장비와 운송 장비 부품도 하락세. 오늘은 코스닥 안에서 금융주도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래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의 거래대금인데요. 반도체 투톱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00만 원을 뚫었던 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28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이고요. 1%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폭의 낙폭 보여주면서 34만 원까지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그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에 추가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투톱의 조정 양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 빠지고 있는 순간에도 SK스퀘어는 8% 넘는 상승 기둥 세워내고 있습니다. 21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5% 넘게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기판주가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판주를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됐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래대금 상위에서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차별적인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선 MLCC 관련된 종목인 한울 반도체가 다시 한번 21% 상승하면서 28,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한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에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진 상황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AI 팩토리 사업 기업에 참여한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한울 반도체 주가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 반도체나 주성 엔지니어링, 파두 같은 기업들은 매물들이 지금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5% 약세, 파두는 15%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JW 신약은 25% 넘는 상승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조가 이 탈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JW 신약이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안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SK 스퀘어만 빨간불 키워내고 있고요. 시총이 바뀐 상황에서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1위권 자리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5% 넘게 계속해서 낙폭 키워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조 이슈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관련된 현대차 소식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에 6년 만에 파업을 지난해에 단행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도 다시 한번 이 파업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움직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7위부터 12위에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제장을 보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탄력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생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새로운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59만 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48만 원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오늘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초반부터 조금씩 힘내주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1% 넘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사실 오늘장 중에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다시 한번 6위권으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상승불 키워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도 약세,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차별적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후장까지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잠시 좀 쉬어가면서 9,000선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율이 좀 크게 오르네요. 오늘 1,539원 90전까지 오르게 되면서 다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 지금 매도 계속 찍혀 있고요. 선물도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매도 규모가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힘이 좀 돌아설 수 있을지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